그 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대화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로젠버그 박사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Non-Violent Conversation을 줄여서 NVC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감정이란 녀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성적일까요? 감정적일까요? 제가 뭐 해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인간이 유일한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배웠을 건데요.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라기보다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해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가졌지만 감정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감정은 비의식적이겠죠? 이성은 의식적이고, 자, 비의식적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게 감정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저절로 떠오르는 게 바로 감정인데, 이 감정을 우리가 대화에서 잘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그 방법을 배울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그럼 감정이 그렇게 영향이 큰 거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생각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정과 생각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감정이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하려면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조절하고 그거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주로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하루의 끝에 불쾌한 감정에 대한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분명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중간중간 긍정적인 감정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불쾌한 감정이 늘 잘 인식되고 잘 기억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불쾌한 감정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자로 끝났는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반응이고 하나는 대응입니다. 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불쾌한 감정은 우리 안에서 그냥 저절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소통을 하는,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그 감정을 일으키도록 그 감정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든 상대방으로 인해서 들어왔든 이런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대응하면 됩니다. 자, 요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바로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을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한테 떠올랐을 때 우린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나는 이런 느낌이, 감정이 드는 거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인가 봐.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대화나 관계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에 반응하고 폭력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래, 너 잘 왔어. 확실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 봤을 때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떠올랐을 거야 라고 일단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불쾌한 감정이 떠올랐을 때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대응을 잘하려면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불쾌한 부정적 감정이 떠올랐을 때 그거를 막 내치거나 부정하지 말고 일단 잘 인식하자 그랬죠? 너 이유가 있으니까 날 찾아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 잘 왔어. 이유가 있으니까 날 찾아왔을 거야. 이게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필요하고요. 자, 이제 내 마음속에서 잘 조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표현하는 걸 이제 배울 건데요. 자, 밑에 보시면 회피가 나와 있죠? 회피는 안 좋은 겁니다. 회피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냥 참고 그대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넘어갔다 생각하지만 폭력 대화라는 걸 나중에 하거든요. 여러분, 폭력 대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폭력 대화의 반대말일 텐데 어떤 거냐면 너는 참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단어를 쓰는 것도 폭력 대화지만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참고 계속 쌓아뒀다가 나중에 팡 터트릴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 여태까지 제가 참았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폭력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거를 좋은 언어로서 상대방한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한테 폭력 대화를 해서 나와 상대방 둘 다를 상처 입히는 일을 없애주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 중에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단계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율하고 비폭력 대화로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 단계를 또 짤막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감정은 비의식적이라서 저절로 누구나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 감정이 우리에게 표현과 혹은 대응이냐 반응이냐로 갈리게끔 해주는데, 우리가 잘 표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떠오른 감정이 우리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지배하기 전에 조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 단계 기억하세요. 감정을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좋은 언어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배하기 전에 감정을 잘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갈게요. 요것도 넘어가고, 자, 감정을 조절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단계가 비폭력 대화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 전에 비폭력 대화의 전체 단계를 먼저 만나볼게요. 자, 비폭력 대화는 핵심은 표현입니다.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꾹꾹 눌러있다가 나중에 팡 터트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비폭력 대화거든요. 그런데 비폭력 대화가 되려면 앞에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배운 게 바로 감정, 아까 어때요?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기 전에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자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요 단계, 요 2단계 안에 들어가는 작은 단계를 미리 배운 겁니다. 자, 감정 조절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이 감정 조절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비폭력 대화의 전체 단계를 보시면 표현만큼 중요한 게 시작인데요. 관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 저절로 판단해버리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을 관찰해야 돼요.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드는 느낌 혹은 아까 배운 그 감정, 느낌과 감정 같은 말이거든요. 그거를 회피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정확히, 아, 너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왔을 거야 라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자, 욕구는 일단 요거는 뺄게요. 그래서 관찰하고 1단계는 느낌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드는 감정과 느낌을 인식하고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비폭력 대화의 단계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감정 조절, 자, 비폭력 대화 안에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단계, 감정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게요. 자, 감정 조절 단계입니다. 감정 조절은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인식, 이해, 분류, 표현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룰러라고 되어 있죠? 룰러는 뭐예요? 우리 뭐 다 아는 단어지만 지배한다 이런 뜻이죠. 감정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원리이자 메커니즘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감정 조절 원리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모으면 이 룰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며 잘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요 화면을 다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요 단계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보시면 자,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 다음에 얘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 너 이유가 있으니까 날 찾아왔지, 부정적인 감정아,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라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블링, 라벨링이라 돼 있죠? 뭐예요? 라벨을 붙이는 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볼게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온 거를 딱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뭔가 나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언짢은 기분이 드네. 저 사람하고의 대화는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왔지, 감정아. 그 다음에 감정에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불쾌한 이 감정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아, 그래, 뭔가 약간 무시받는 느낌이야.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감정의 정체를 좀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를 표현해 주는 건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어떤 표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누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기분이 조금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의견을 조금 미리 여쭤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이게 바로 비폭력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반대인 폭력 대화는 어떤 표현법이냐면요. 저 지금 좀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일종의 폭력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면 방금 제가 말했던 표현법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놀라게 하고 나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폭력 대화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무시받는 느낌, 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의견도 좀 미리 살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비폭력 대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좋은 언어로 그대로 솔직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단계 다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인식, 이해, 분류, 가장 중요한 건 표현하는 거. 넘어가고,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런 단어들로 좀 분류를 해본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감정을 하루에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뭔가 기분 나빠, 뭔가 기분 좋아,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 더 약간만 더 자세하게 마음속으로 정체를 밝혀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상대방한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더 잘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과 얘기할 때는 제가 뭔가 모르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러면 그 부장님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부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좀 가끔 드는 생각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장님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면서 왜 그런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체를 밝혀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이런 감정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내가 최근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의 느낌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한 단어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폭력 대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떤 상대방한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 그거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고 원하는 점,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다 비폭력 대화인데요.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게요. 바로 iMessage 표현법, 대화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 전달법이거든요. 이거의 반대는 너 전달법이겠죠. 나 전달법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전달법은 뭐냐? 상대방, 너를 탓하는 말을 하는 걸 너 전달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활용할 때 나 전달법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나 전달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철수랑 우리가 다시 할게요. 자,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철수랑 영이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어떤 실수를 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철수와 영희가 좀 다르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물론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느낌의 차이를 좀 느껴볼게요. 자, 우리가 실수한 사람,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철수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래요. 영희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 마음이 좀 서운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철수와 영희 중에 누구한테 좀 반감을 덜 갖고 미안한 마음을 느낄 확률이 높을까요? 영희겠죠. 영희가 바로 나 전달법을 잘 사용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영희, 본인이 느끼는 감정만 솔직하게 좋은 언어로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근데 철수는 너 전달법을 쓴 겁니다. 뭐냐면 너, 당신, 왜 그래? 이게 바로 너 전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전달법을 써야 돼요. 자, 비폭력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비폭력 대화법을 활용해서 아주 잘 얘기하신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제 자녀가 밤 12시 넘어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한 12시 넘어서 들렸어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무리 휴대폰으로 걱정돼서 전화해도 자녀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2시 넘어 딱 들어오는 소리 들렸어요. 아침에 딱 식사 자리에 모였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어젯밤 12시 넘어 들어왔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탓하는 말이라기보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너 어제 12시 넘어 들어왔어? 이게 아니죠. 그쵸? 이게 아니라 너 어젯밤 12시 넘어 들어왔대? 들어왔지?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즘 세대 자녀들 어때요? 네, 어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애들 없죠. 그쵸? 본인도 잘못한 거 아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대화가 끝나면 그냥 가족과의 대화는 단절되는 건데 비폭력 대화를 잘 배우신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늦게 들어오면 부모로서 많이 걱정돼. 다음에는 너무 늦지 않게 귀가했으면 좋겠어. 너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비폭력 대화를 아주 완벽하게 따라서 얘기를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말을 듣고도 자녀가 묵묵부답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자녀 같으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빠. 제가 어제 휴대폰을 가방 속에 진동을 해놓고 넣어놨더니 애들하고 막 좀 어제 주점에서 즐겁게 떠들다 보니까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에 좀 일찍 오고 전화 잘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좀 높아지죠. 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아주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도 더욱더 잘 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례 좀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친구나 지인과의 모임에서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 늘 매번 약속에 늦는데 늘 이유가 있는 친구. 자,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쌓아놨어요. 내가 이걸 친구한테 얘기할까 말까 쌓아놨는데 오늘은 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얘기를 잘해봐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약속 시간이 늦었네. 지영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늦었네. 뭐 현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늦게 왔어?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게 아니라 이건 너전달법이라고 배웠죠?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폭력 대화에서 첫 단계 관찰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여태까지 잘 관찰했다가 사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판단을 하게 되면 너 또 늦었어. 너 왜 그래?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게 되잖아요. 관찰을 했고 관찰에 따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약속 시간이 늦게 왔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친구는 또 이유가 있어요. 미안. 나오는데 급한 전화가 와서 그랬어. 자, 이유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죠? 응, 그랬구나.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너가 늦어서 나 속으로 사실 조금 화가 났었어, 친구야. 내가 늘 약속 시간 지키는 것처럼 너도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상식적인 친구라면 어때요? 조금 정신을 차리겠죠? 내가 좀 늘 그랬구나. 나는 좀 인식을 못했는데 미안해 친구야. 내가 다음에는 꼭 일찍 올게.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스피치 강의 시간에 배웠던 좋은 대화법을 시도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00% 어떤 우리의 어떤 좋은 대화법에 따라서 같이 반응해 준다. 이런 기대는 우리가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쌓아만 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하고 이렇게 비폭력 대화법 같은 좋은 대화법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그래도 확률은 어떤 게 높겠어요? 두 번째가 훨씬 높고 일단 표현을 잘한 것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 듭니다.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그래도 고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실천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깔끔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손절하기 전에 친구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이 4가지 방법 중에 앞에 3가지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회피하거나 순응하거나 분노를 팍 그냥 표현해버리거나 이 3가지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법을 배웠어요. 이 4가지 의사소통 스타일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자, 여러분 예전에 초코파이 CF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노래 기억나실 건데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인간은 어쩜 저렇게 모를까? 말도 꺼내기 싫어.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욕구를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부드럽고 예의 있게 한번 정식으로 말해 보았는가? 이걸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어련히 알아주겠지, 말 안 해도 이 정도는 알겠지라는 기대가 오히려 우리가 상대한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라도 아니면 업무 중에 만나는 어떤 관계에서라도 잘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대화법으로 늘 관계를 맺어가신다면 가까운 사이는 더욱더 좋아지고 조금 불편했던 사이도
그 갈등 상황이나 우리 마음속의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인가 봐요. 네.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한 스피치 트레이닝 수업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또 강의가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